시청자 JHK님의 사연입니다. 2달 전에 우연히 알고리즘을 통해서 하선비님의 채널을 접하게 되고 구독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눈팅만 하다가 이렇게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저는 울산 화봉동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직장인이에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영가를 보게 되었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영매 체질이 된 건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부터 영가를 본 건 아니고요. 20대 중반에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영가를 보게 되었는데 지금부터 그 얘기를 풀어볼까 해요.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울산의 어느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그 주유소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점 양해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주유소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 지역의 어느 주유소란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주유소에서 일을 하면서부터 제 인생에 어떤 안 좋은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죠. 그 주유소에서 일을 한 지 4일째 되던 날 저는 일에도 금방 적응이 되었고 그곳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들과도 금방 친해져가지고 그날도 즐겁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근무였어요.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차창 밖으로 어떤 승용차가 저희 주유소로 들어오는 게 보여서 일단 손님 맞으러 사무실 밖을 나갔죠. 그랬는데 그 승용차가 주유소로 들어오는가 싶었는데 속력을 안 줄이는 거예요. 계속 급발진 걸린 것 마냥 그 차가 속력을 안 멈추고 계속 주유소 쪽으로 돌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사무실 밖을 나갔다가 아니 이게 뭔 날벼락인가 싶어가지고 다시 사무실 안으로 황급히 달아났는데 그때 제 등 뒤에서 천둥 소리 같은 굉음이 들렸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승용차가 주유소 앞에 그 보도블럭에 가로등을 그대로 들이받고 차 앞부분이 완전 다 찌그러져 있는 걸 목격을 했죠. 저는 다급하게 바로 사무실 전화기로 119에 신고를 했고 그때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기 시작했죠. 주유소 직원들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들 그리고 지나가던 택시에서 내린 기사님들이 하나같이 승용차에 갇힌 사람을 구출하려고 사고난 승용차로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량이 다 찌그러지고 굳게 닫힌 문을 여러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겨우 열었어요. 그때 저도 거들었는데 차문을 다 떼어내고 차량 안에 갇힌 사람을 끄집어내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 운전자가 차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저는 사고 난 차량의 피투성이가 된 운전자 모습을 보면서 이미 늦었구나, 죽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곧 이어서 119가 도착을 했고 그 사고 난 차량에 끼어있는 운전자를 119 대원들이 장비로 어떻게 수습을 해가지고 차량 밖으로 겨우 빼내고 심폐소생술 하다가 단념을 하고 구급차에 후송시키는 걸 목격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날 밤에 자면서 제가 꿈을 꿨는데 꿈에 뜬금없이 그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나오는 거예요. 생김새랑 정장 차림의 옷차림이 딱 봐도 사고 현장의 그 운전자였습니다. 그 운전자가 어두컴컴한 어느 장소에서 병상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에서 놀래서 잠에서 깨었는데 아니 내가 무슨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 사람이 난데없이 내 꿈에 나와서 나를 놀래키는 걸까. 참으로 의아했었죠. 자고 나니까 식은땀으로 흥건히 옷이 다 젖어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지 한참이 지나서도 꿈속에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고 그 여운이 가시지 않았죠. 그러고 나서 그날 오후에 주유소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할 때에도
계속 꿈속에 그 장면이 떠오르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일을 하는 누나가 저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러니까 누나가 보기에도 이제 애가 얼이 빠져 있는 표정으로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그냥 넘겼는데, 그날은 정신줄 놓은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퇴근 시간이 되었고, 저는 집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름이 순간적으로 이어졌다가 끊어졌다가 반복되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병원 응급실 같은 곳에 제가 누워 있었죠. 제 곁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친척들의 근심 어린 표정이 잠깐 보였고, 제가 의료진에게 둘러싸인 채로 이동식 병상에 누운 상태에서 어디론가를 향해 이동하는 듯 했는데, 제 시선 위로 병원 복도의 천정 조명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고, 병원 수술실로 이동을 했던 것 같은데, 또 그 이후의 기억이 나지 않았고, 눈을 떠보니까 제가 입원실에 누워 있었고 아버지가 제 옆에서 간병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니 제가 왜 여기 누워 있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제가 주유소 앞에서 차가 그렇게 쌩쌩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무단 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그러셨거든요.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죠. 전 분명 횡단보도를 파란불에 건넜는데 제가 무단 횡단을 했었다니까, 이건 뭐 무언가에 단단히 홀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버지 말씀으로는 제가 주유소 앞에 사고로 파손된 가로등을 지나서 도로가로 미친 사람처럼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차에 치였다는 건데, 다행히 그 차가 서행을 하는 바람에 죽음은 면할 수가 있었대요. 그나마 팔과 다리에 골절상만 입었던 거죠.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사고 난 장소가 하필이면 그 지점이었던 거죠. 며칠 전 주유소 앞에 가로등에 차가 충돌해서 사고가 났던 그 지점, 하필이면 제가 그 지점에서 사고가 났던 거예요. 이걸 우연이라고 받아들이기엔 뭔가 좀 찜찜하고 이상했죠. 그리고 제가 쇼크를 먹어서 수술 도중에 심정지가 와서 죽다가 살아났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찔했죠. 이야, 살아서 천만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몸이 다 낫고 나면 제 2의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이런 다짐을 무색하게 만드는 일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게 돼요.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하고 1주가 지났을 때쯤이었을 겁니다. 새벽 5시가 되면 간호사 선생님이 항상 그 혈관 주사를 놓으러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항상 습관적으로 잠을 자다가 잠을 깼죠. 그날도 새벽 5시쯤에 입원실 병상에서 잠을 자다 깼는데, 인기척이 들리면서 깜깜한 입원실에 문이 스르륵 열리고 문을 연 틈으로 복도의 빛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입원하고 나서 처음 본 간호사분이 저에게 주사를 놓으러 오셨고, 그 간호사분 뒤를 조그만 여자 꼬마애가 졸졸 뒤따라오는 게 보였어요. 분홍색 입원복을 입은 귀엽게 생긴 여자 꼬마아이였는데, 저는 그 꼬마아이를 보자마자 웃으면서 왼손을 흔들었죠. 그랬더니 간호사분께서 저에게 주사를 놓으시려다 말고 지금 뭘 보고 손을 흔드시는 거예요? 그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여기 꼬맹이가 간호사님을 졸졸 뒤따라왔는데 지금 옆에 있잖아요. 그랬더니 간호사분이 본인 옆을 이렇게 이리저리 돌아보더니 급정색을 하시면서 무서우니까 다시는 그런 농담 하지 말라고. 지금 옆에 아무도 없는데 다시는 그런 장난 하지 말라고. 간호사분이 그러시길래 저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죠. 간호사분이 주사를 다 놓고 난 후에 입원실 밖을 나가셨는데 그때도 간호사분 뒤를 껌딱지처럼 졸졸 따라다니는 게 보였거든요. 그때 저는 멘붕이 오기 시작했죠. 제 눈에는 분명 꼬맹이를 봤으니까 제가 손을 흔드니까 수줍어 하던 여자 꼬마아이를 분명 봤는데 간호사분이 안 보인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웠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 5시에도 간호사분이 혈관 주사를 놓으러 오셨는데 그때도 역시 그 여자 꼬마애는 간호사분을 졸졸 따라다니는 게 보였거든요. 저는 그때 그 꼬마아이가 영가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간호사분이 주사를 다 놓고 입원실 밖을 나가실 때 뒤따라가는 꼬마아이의 발을 유심히 봤는데 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무섭다기보다는 뭔가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딱히 그 꼬마 영가가 무서운 형상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입원한 지 4주쯤 되었을 때 퇴원을 3일 앞두고 있을 때 입원실에서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눈이 딱 떠졌는데 제 병상 옆에 간이 의자에 병원에서 친해진 형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시각에. 그래서 형님 언제 오셨어요? 이 시간에 안 주무셨어요? 하니까 그 형님께서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눈웃음을 짓고 계셨는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눈가에 눈물이 맺혀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일어나서 고개를 돌려서 티슈를 몇 개 뽑아서 이제 눈물 닦으라고 형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다시 고개를 돌려보니까 형님은 안 계셨고 빈 의자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 봤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심란해지기 시작했었죠. 그러고 나서 날이 밝아지자마자 저는 그 형님이 있는 입원실로 곧장 달려갔는데 그 형님이 계시던 병상에 가보니까 형님은 안 보였죠. 깨끗하게 정리된 병상만 보였는데 그래서 간호사실에 가서 형님 행방을 물어봤더니 간밤에 형님이 고비가 와서 평원실로 그러니까 임종을 맞이하는 병실이죠. 그곳으로 옮겨졌는데 옮겨지던 과정에서 이미 운명을 달리하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형님을 봤을 때는 형님이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던 거죠. 돌아가신 상태에서 저에게 잠깐 들렀던 거죠. 마지막 인사를 하시려고. 그때 제 심정이 찹찹해지더군요. 그 뒤로 입원하는 동안 제가 영가도 이제 보이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나 혹시 조울증 증세라도 있어서 환시가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신과 상담도 받고 검사도 해봤는데 병원 진단 결과로는 저는 정신적으로 양호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저는 사고 때문에 아마 일시적으로 잠깐 그런 걸 거다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렸죠. 그 뒤로 한동안은 영가를 본다거나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4주가 되는 긴 입원 생활을 끝내고 집에 와서 일자리를 알아보면서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유소에서 일을 할 때 친해진 누나한테 안부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동안 잘 지냈냐? 병문안 못 가서 미안하다. 언제 한번 얼굴 보자. 그런 일상적인 얘기를 이어나가다가 그 누나 말로는 좀 전에 무당이 사장님을 뵙고 갔는데
내일 오전에 주유소 앞에서 구술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누나 내일 주유소에 내가 잠깐 들를게 하고 통화를 끝냈죠. 어쩌면 저가 홀려서 사고 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굿하는 걸 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굿하는 시간에 맞춰서 주유소에 놀러 갔는데 주유소에 가서 같이 일했던 동료들과 차 한잔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주유소 앞에 사고 난 지점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드는 게 보였습니다. 무당하고 또 그와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굿을 의뢰한 가족분 같은 사람들이 여러 명 보였는데 조금 있으니까 무당이 그 끈이 달린 조그만 주머니 같은 걸 손에 쥐고 사고 난 지점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 주머니를 던지면서 끈으로 잡아당기고 또 주머니를 던지면서 끈으로 잡아당기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 가니까 무당이 딱 그 행위를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주머니에 달린 끈을 어느 지점에 탁 하고 던졌는데 무당이 그 끈을 아무리 잡아당겨도 안 잡아당겨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 무당 말로는 그 지점이 영가가 머물고 있는 자리라고 하더군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제 눈에 한 달 전 사고 난 운전자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뚜렷하게 보이는 건 아닌데 뭐라고 그럴까요? 희끄무레하게 보였는데 형체는 분명 그 운전자였죠. 그 운전자 영가의 실루엣이 어느 순간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가 의식이 끝날 때쯤 스르륵 하고 사라졌는데 그걸 보면서 기분이 참 기묘하더군요. 그 무당이 했던 의식이 나중에 무당 관계자분들께 이제 물어보니까 자리 거지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사고 지점에 머무는 지방령을 천도하는 의식이었다고 하던데 사고사로 죽은 홀령들은 그 지점에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 계속 머물면서 물귀신 작전처럼 다른 사람을 홀려서 죽게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차량 사고가 난 지점에서 계속 이 차량 사고가 나고 되풀이 되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왜 홀려서 무단 횡단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죠. 아무튼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제가 영가도 자주 보이고 그 때문에 깜짝깜짝 놀래고 그래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어머님과 절에도 가고 무당집도 여러 군데 찾아가 봤는데 제가 무당굿을 할 팔자는 아니고 어느 순간 사고 때문에 영이 트여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갖고 이걸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영가를 많이 접했고 영가를 봤던 그 짧은 에피소드는 많아요. 근데 이게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영가를 보고 그치는 거라서 스토리가 될 만한 건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 딱 하나 기억에 남아있고 얘기거리가 될 만한 일을 겪은 적이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게 무서운 얘기는 아니고 그냥 신박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얘기예요. 이것도 20대 때 겪은 일이에요. 17년 전에 겪은 일인데 제가 컴퓨터 수리를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정동에 조그만 점포를 얻은 적이 있거든요. 점포에 쪽방이 하나 달린 점포였는데 위치가 좀 우정동에서도 조금 후미진 곳이어서 점포세가 좀 저렴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거기를 얻었죠. 그곳에서 제 딴에는 돈 좀 벌어볼 거라고 시작을 했다가 6개월 정도 하다가 말아 먹었는데 아무튼 그곳에서 부푼 꿈을 안고 열심히 일을 하던 어느 날 제 매장에서 처음으로 잠을 자게 된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매장에 찾아와서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마시고 이제 늦은 시간이라 대리운전도 안 잡히고 하는 수 없이 매장의 쪽방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그때 이제 꿈을 꿨죠. 꿈에서 저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여자분이 등장을 했는데 제가 누운 방향에서 제 발 쪽으로 이렇게 보면 왼쪽 벽 모서리에 여자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분이 저를 많이 내려다보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는데 그게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잘 안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그러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여자분이 추워, 추워, 추워 죽겠어, 추워 라는 말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가 그리 추운데 지금 방 안이라서 따뜻할 텐데 그러니까 계속 춥다는 말만 되풀이하길래 이제 하도 대화가 안 통하니까 하도 답답해서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쩌다가 그냥 이름을 물어보게 됐거든요.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애솔이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이거 뭔가 좀 대화가 되겠구나 싶어서 애솔씨, 왜 추워요? 지금 방 안에 보일러 틀어놔서 따뜻하잖아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봉개, 봉개 이 말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봉개라는 게 울산에 있는 지역명이죠. 아니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죠.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자분을 자세히 봤더니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 있더군요. 마치 동상이 걸린 것처럼 얼굴도 퍼렇고 입술도 새파랗고 그래서 그 여자분이 너무 추워 보이길래 저는 옷걸이에 걸려있던 다운 자켓을 그 여자분께 걸쳐주려고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갑자기 그 여자분이 사라지는 그런 꿈을 꾸고 잠에서 깼는데 기묘한 꿈을 꾸고 나니까 하도 심란해져가지고 담배 한 대 피우려고 밖을 나가려다가 말고 꿈에서 봤던 그 여자가 서 있던 벽 모서리를 유심히 봤는데 저는 그만 경악하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그 여자가 서 있던 그 자리 바닥 쪽에 그러니까 장판 쪽에 발자국이 2개가 딱 찍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딱 봐도 여자 발 사이즈였는데 순간 섬뜩했죠. 저는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리는 이 상황에서 한동안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죠. 그런 일이 있고 3일이 지난 뒤에 집주인 아저씨를 뵈러 간 적이 있거든요. 집주인 아저씨가 점포가 있는 같은 건물 3층에 살고 계셨는데 그날 집세를 내기 위해서 집주인 아저씨 집을 찾아갔던 건데 집주인 아저씨께서 월세를 받으시고 그냥 차나 한잔 하고 가라고 그래서 집주인 아저씨가 차를 타오는 동안 저는 이 거실에 그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심심하니까 집을 눈으로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었죠. 눈으로 스캔하고 있었는데 그때 거실에 액자가 하나 걸려있는 게 제 눈에 들어온 거죠. 그 액자 속의 사진을 들여다보니까 며칠 전 꿈에서 봤던 그 여자분의 사진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집주인 아저씨에게 제가 꾼 꿈 얘기를 들려드렸는데 집주인 아저씨가 처음에는 제가 들려드린 얘기를 믿질 않으셨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자꾸 그 얘기를 했죠. 제가 꾼 꿈 얘기를 디테일하게 꿈에서 본 여자분 이름이 애솔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자꾸 봉개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집주인 아저씨가 눈이 휘둥그레진 놀란 표정으로 제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대화를 나눠보니까 액자 속의 그 여자분은 예상대로 집주인 따님분이셨는데 오래전에 지병으로 고인이 되었고 따님의 무덤이 봉계의 선산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꿈에 나타난 그 따님이 자꾸 그렇게 춥다고 했으니까 집주인 아저씨가 제 얘기를 듣고 아무래도 딸 산소에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집주인 아저씨가 제가 일하는 매장을 직접 찾아와서 식사 대접을 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집주인 아저씨 말로는 선산에 가보니까 따님 무덤을 이 멧돼지가 다 파헤쳐 놨다고 하시더군요. 겨울철이고 뭐 멧돼지가 이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에게 그날 정말 고맙다면서 식사 대접도 해주시고 술도 사주시고 그런 적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따님 영가가 아버님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영매 체질인 저를 매개체로 삼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것으로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자 JHK님의 사연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